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밤 10시 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기본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이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며칠 쉬었습니다. 계속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몸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제가 한번 수술을 한 이후로 계속 좀 쉽지가 않네요. 저도 열심히 지금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보면 우리가 차트를 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차트를 보는 어떤 변곡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좋아했던 혼마 문에이사, 뭐 이제 옛날 되게 오래전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혼마 문에이사. 요 캔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이제 뭐 흔히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수가 서쪽으로 향하면 동쪽으로 향한다. 이제 뭐 역발상 매매, 뭐 이런 식의 이제 책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뭐냐면, 이게 다수가 이렇게 막 모여서 와 하고 이렇게 갈 때는 거기가 천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다수가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약 절망적이고 이럴 때 이제 그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마문의자는 이제 이 캔들을 이게 왜 캔들이 됐냐면, 이렇게 촛불 있죠, 이거 촛불에 타오르고 있는 걸 이걸 보면서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그 하루 동안의 거래량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캔들로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캔들이 형성된 그 시간대, 그리고 이 캔들이 형성되면서 어떤 시장의 심리가 모여 있는지 이걸 보라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이익에 여기 참여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죠. 일관되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흔한 말로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뭐 수천 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히나 이 투자 시장은, 그죠? 우리가 무지성 매매를 피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 하자는 거야. 이 수천 번 변하는 이 마음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캔들을 보는 건데, 이 캔들은 이 사람들의 이런 투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욕심, 욕망,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이 캔들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이 혼마 운에이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촛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죠? 막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 혼마 문에이사는 오랜 동안 이제 이 사람도 쪽박을 차고 막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혼마 문에이사의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당시에 뭐 그때는 쌀로 이제 선물을 하고 했었으니까, 쌀이 이제 거의 뭐 돈하고 같은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곡간이라고 하죠. 그 곡간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유적지로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던데, 아무튼 그게 얼마나 컸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혼마문의사도 이제 그렇게 수익을 내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한번 쪽박 한번 차봐야지 근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는 정말 많은 그 데이터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걸 잘 활용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쪽박 차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투자 시장에서는. 그러면 내 마음을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내 마음이 변하는데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그리고 내 마음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컨트롤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 봐야겠죠. 그죠? 정상이야. 쉽게 말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변하는 내 마음은 정상인데, 그래, 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포와 환희가 엇갈리면서 조금 빠지면 막 힘들고 더 빠지면 더 힘들고, 그죠? 조금 오르면 뭐 언제 오르나 막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 아닐까 해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또 빠지고, 이런 걸 반복하니까 이런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야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트인데, 이 차트 중에서도 이 캔들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캔들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만드는 패턴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추세를 좀 봐야 된다. 이제 우리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혼마 문의사도 그래서 이제 선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사카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카다 5법 이래가지고 그죠? 5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삼병. 그래서 삼병은 뭐죠? 삼병은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혼마문의 의사가 얘기한 건데, 삼병은 적삼병, 흑삼병. 상승의 3개. 이거를 적삼병이라고 했고, 하락의 3개, 흑삼병.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삼공이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카다 5법에 이제 해당하는 게 1번이 삼병이, 2번이 삼공,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삼공은 갭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갭 상승하는 거, 이거를 공이죠. 떠 있어요. 공중 공자 해가지고 이렇게 삼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갭 상승, 갭 하락하는 거. 그리고 삼산, 이제 삼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그죠? 헤드앤숄더, 천정일 때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뭐 어디서 매도하는지, 넥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산이 있으면 반대로 삼천이 있겠죠. 바닥에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쓰리바닥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돼? 정고점, 바닥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만들고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 이게 다 이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천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게 이제 3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법이라고 있어서 상승 3법, 하락 3법, 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3이라는 숫자가 이제 특히 혼마문의 의사가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의 똑같은 자극을 강하게 느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한 번 이렇게 올랐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3번의 어떤 그 똑같은 어떤 자극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되게 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뭐 한두 번까지는 뭐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는 강한 확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게 대중적인 어떤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적산병이 나오거나 흑산병이 나오거나 할 때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어떤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카다 5법 뭐 이렇게 해서 혼매문화의사가 이런 얘기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엘리엇 파동으로 이게 지금 월봉인데 비트코인 1파, 2파, 3파. 그러나 이거를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를 돌파했을 때 3파로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연속적으로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1파, 2파, 여기 3파, 그러면 이게 4파가 진행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가 1파고 ABC에서 2파가 나오면 우리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1, 2, 3, 4, 5 이거 지금 뭐 아주 지겹게 얘기하지만 엘리엇 파동이 뭐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는 아주 그 정형화된 이런 파동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1, 2, 3, 4, 5, A, B, C 이런 식의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 책에서 나오는 교과서적인 이런 파동은 실제 투자하는 그 차트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엘리엇 파동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되게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보는 거잖아요. 1파, 2파가 되게 길어. 길고 변동 폭이 크지가 않아. 그리고 3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4파는 짧고 5파, 이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조정의 이 길이와 조정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2파의 조정과 4파의 조정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또 반대가 있죠? 반대는 뭐예요? 1파, 2파가 짧고, 이렇게 짧고 깊게 나온 다음에 3파 나오고, 4파가 길게 나온 다음에 5파. 그죠? 그리고 나서 A, B, C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파와 4파의 조정 모양과 길이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엘리엇 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엘리엇 파동의 변화의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3파야. 그러면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이때를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만약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되게 깊고 짧게 3개월 동안 나온 거잖아요. 그때 반면에 얘는 지금 이때 1, 2, 3, 4, 5 그래서 거의 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여기 좋아. 이거 지금 이거 아니라고 쳤을 때 적어도 4개월 동안은 2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길다라고 볼 수 있느냐, 짧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이걸 진행해 봐야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10개월을, 이 4파 조정이 10개월이 나올지, 이렇게 그냥 한 번 1개월 끝나고 끝낼지, 지금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A, B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B가 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적산병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파동. 그죠? 그럼 이건 사이비 꼭지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양봉 캔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오느냐, 이거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번 달에 빌빌 대다가 뭐 이렇게 지금 도치 모양 형태 만들고 있다가 4사분면에서 밀리면 다음 달에, 그죠? 6월에 이렇게 도치 모양 형태나 이렇게 작은 캔들 하나 만들어 놓고 7월 달에 4사분면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얘가 지금의 6월의 이 고점은 뭐죠? B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A, B, C,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음봉 3개가 붙을 수도 있겠죠? 비슷하게 그냥 여기도 이때처럼 그냥 한 4개월 정도 조정하고 막 우당탕 올라갈 것인가?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4파에서 얘가 길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게 길게 조정이 나온다면. 근데 길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단발성으로 깊고 짧게 끝난다면 지그재그로 나올 수 있겠죠. ABC 이런 식으로 ABC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가는 이제 우리가 판단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달에 종가로 이때 2021년 11월에 만들어진 이 전고점 69,275불 자리를 이때 돌파했다가 다시 재차 돌파하느냐, 종가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파하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73,808불까지도 돌파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적산병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희망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번 5파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적어도 얘가 이 전고점 69,275불을 종가로 뚫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적어도 73,808불 위로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 지금 보장은 되어 있으나 얘가 이제 한번 큰 상승을 한번 해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냥 이러다가 빌빌대다가 쭉 빠져버리면 이제
그쵸?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오랜 동안 이 조정을 기다려 왔는데 오랫동안 이 조정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고 다시 빠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해주기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나와준다면 이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한 번에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상승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20선과 그죠, 여기 이 5선과 이 캔들의 이 갭이 사실 되게 높기는 해요. 응? 높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따라 올라오면서 이렇게 길게 조정을 하다가 이러면서 한번 가는 게 저는 이제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그 밑거름이 되지 않겠냐. 지금 상황이, 조정의 모양이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얘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쭉 빠지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냥 끝나는 정도 수준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파동의 모양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뭐 지금 10%였다가 20%였고 30%였다 이러신 분들은 버티면 돼요. 다만 이제 내가 막 이때부터, 그죠? 이때 뭐 2021년 막 이때부터 막 지금 되게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그죠? 적어도 막 한 3년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이 탈출할 기회를 주겠냐 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죠. 이게 얼마만큼, 이제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한번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탈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뭐 솔라나라든지 최근에 뭐 한 몇 년 동안 2, 3년 안에 좀 이렇게 곽강을 받은 코인들은 전고를 다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 아직 가지 못한 애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이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ABC 조정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제가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침착하게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ABC가 나왔고, 얘가 지금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양봉 3개로 넘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파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번 주에 요 정도 하다가 쭉 빠져버리고 20선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A, 지금 올라간 게 B, C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가 나온다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20선을 찍고 상승 조정 모양으로 갈지,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까지 한번 조정 받고 갈지는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의 모양으로 보자면 이 전고를 제대로 못 돌파하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조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커비드 핸들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돌파해야 되는데, 이때 바로 어제의 모양에서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5선을 깼고, 오늘 음봉 하나가 더 붙으면서 21일선을 깨면 얘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모양 자체로 봐서는 4시간 봉에서도 이때, 그죠? 6월 7일에 9시부터 만들어졌던 이 음봉 2개, 이게 지금 별로 안 좋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가 이 음봉 2개를 회복하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게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거래량 붙으면서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이 자리 69,687불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이 음봉 2개를 어떻게 회복한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우리 도미넌스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를 보면 지금 4시간 봉 말고
우리가 도미넌스를 한번 보시면 도미넌스는 지금 여기가 제가 이제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 자리를 제대로 지금 돌파하진 못했어요. 그죠? 돌파는 했으나 우리가 기대하는 양봉 적산병으로 제대로 뚫고 가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고를 확실하게 여기서 각도 세우면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태극기 형태의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이번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그죠? 7, 8, 9 요 정도에서는 한번 좀 슈팅이 나와줘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줘야 알트의 불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는 좀 아직 좀 퀘스천 마크다. 좀 갸우뚱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알트들이 좀 올라가는 이런 불장이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때만큼의 어떤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는 아직 지금 우리가 물음표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상황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 57% 이상을 다시 올라가야겠죠. 얼마 전에 어제였네 그제 테더도 지금 USDT 테더가 지금 업비트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한국의 그 자본 이 코인 시장에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모이는 거 아닌가 흐름이 뭐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한번 요거는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건 좀 위험하다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뭐라고 딱 얘기하는 거는 속은 후련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크게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물 키다가 그리고 누구를 믿고 이렇게 그냥 막 무턱대고로 맹목적으로 가서는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도박처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덜컥덜컥 넣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은 전고를 돌파했고 그죠? 나스닥처럼 제대로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5선을 물고 올라가는 차트죠. 그리고 이제 20선이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얘가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우당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5선이 있으면 이렇게 5선 물고 가는 거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물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데 캔들이 이렇게 한번 쏘고 여기에 이렇게 떠 있으면 붕 떠 있으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들고 있어야 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더 기다려 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물고 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보세요. 나스닥도 요때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3월 4월에 20선을 한번 찍었어요. 20선 한번 얘때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언제냐면 2016년쯤에 20선을 한번 찍었죠. 그러다가 쭉 25선 물고 쭉 올라가다가 20선을 언제 찍었어요? 2018년 12월에 20선을 한번 찍었죠. 그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쭉 5선 물고 상승을 하다가 2018년에 20선을 한번 찍었어요. 이때도 다시 쭉 올라가다가 언제 또 한번 찍었죠? 이때 그죠? 2020년 3월에 20선을 한번 찍었고 그리고 또 언제 찍었어요? 이때는 이제 제대로 하락했죠. 20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언제? 2022년 4월에 2022년 4월에 확실히 20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쭉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언제야?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텀을 보면 이때에서 이때까지는 언제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이때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요 기간이. 그래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여기서 여기 가는데 또 2년이 걸렸어. 그죠? 2022년에서 2024년 2년이잖아. 근데 아직 20선을 찍지는 않았어.
그러면 한번 2020 보통 이제 2년 텀으로 해서 20선을 한번 찍었는데, 그렇다면 나스닥도 2024년에 한번 20선 한번 찍으러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과거의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면서,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때와 이때 2년 텀으로 가긴 했지만 2022년에서는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때는 20선을 한번 찍고 다시 말아 올렸어. 근데 이때 2022년에는 한번 찍고 말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쭉 빠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30선, 여기 뭐죠? 여기 요게 60선이죠? 60선이 있는 데까지 터치하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깊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전고를 돌파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맥락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선을 계속 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 이렇게 유지될 수는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5선을 계속 이런 식으로 물고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당분간은 좀 이 추세를 유지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추세대로 가고 있고, 얘가 이때 여기를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여기 찍고, 여기 바닥을 찍고 240인선 있는 데까지 한번 찍고 요 각도로 올라가, 비슷한 각도로 가잖아. 그죠? 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다 찍고 다시 가는 중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보더라도 돌파한 다음에 돌파한 자리까지 한번 찍고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여전히 계속 얘기했지만 이 자리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 2788포인트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고, 계속 얘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추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코스피가 좋아지려면 여기를 반드시 넘어야겠죠. 여기를 넘어야 이제 다시 얘는 어떻게, 코스피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더디가는 낮은 각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 내려온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언제냐라는 거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건데, 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적산병으로 뚫고 올라가야 돼. 뭐가 됐든, 월봉이 됐든, 뭐 월봉이 되면 가장 강력하겠죠. 주봉이 됐든 2700, 얘도 한번 그어볼까요? 요 자리를,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2788포인트를 어떻게,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얘를 적산병으로 일단 뚫어야 돼. 최소. 그죠? 그게 최소 조건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뚫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빌빌대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런 모양대로 갭으로 막 뜨고 막 뭐 정신없어. 옆으로 그냥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 갈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일봉상으로는.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모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코스피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그러나 걱정할 건 없죠. 전고점까지는 가는 애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어요? 전고점까지 갈 정도가 되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수렴의 모양을 하고 있다.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월봉으로 치면 요때 제대로 말아 올렸고 이 추세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 자리를 어떻게 넘느냐. 여기 보시면 이 쌍봉이잖아. 이 쌍봉 자리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진정한 상승으로 한번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코스닥은 코스피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 전고를 여기를 넘고 이 자리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은 좀 달라질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비트코인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중요한 기준과 원칙, 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내 마음을 믿기보다는 주변에서 들리는 어떤 소음이나 소식, 뭐 정보랍시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장 정보 분석이라든지 뭐 갖가지 그런 것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차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차트를 보면 오히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매매를 하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럴수록 여러분 과거에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공부해보고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봤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면 오히려 그게 견딜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듣고 있다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물려있고 막 이게 언제 탈출할 수 있을 건지, 조금 내려가면 막 진짜 가슴 철렁하고 이러다가 상패라도 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경험상 보면 여러분 상패를 하더라도 그거를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거를 제일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물렸어요. 그래서 물려가지고 내 지금 마이너스 막 70%, 80%야. 이거가 다시 그러니까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게 지금 내가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마이너스 7%, 70%이면은 얘가 다시 원금을 회복하려면 이거를 내가 매도하고, 그쵸? 다시 얘를 회복하려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차트 공부 그 영상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마이너스 막 70, 80%인데 내가 투자했던 이 방식으로 이 원금을 회복하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꾸 내가 80%, 70% 물려있는 그 종목에 자꾸 물타기를 해. 거기 계속 또 꼬라박아. 아니면 내가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마이너스 70%, 80% 물려있는 종목이 있는 그런, 지금 내가 투자자야. 개미 투자자야. 그런데 내가 예수금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70%, 80% 물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물려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수금을 막 한 5천만 원 다시 벌었어. 그런데 이 예수금 5천만 원으로 여기다가 물타기를 해서 꼬라박을 수도 있고, 뭐죠? 아니면 얘로 다시 한번 이거를 다 회복하겠다라고 다른 종목을 살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대안이 있겠죠. 그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마이너스 70%, 80% 정도 되는 수준의 실력이면 이 돈을 그대로 이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걸로 다시 회복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차트 공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차트 공부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분석한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투자가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공부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이 공부는, 여러분 인생 공부는 뭐예요? 인생 공부?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인생 공부. 이 인생 공부는 뭐야? 인생 공부 막 하면은 막 성적이 올라요? 막 인생에 대한 어떤 막 이렇게 성적이 막 올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에? 그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투자 공부가 마치 그래요. 내가 막 서울대를 나왔는데, 뭐 내가 의사인데, 뭐 했는데, 그런다고 투자해서 성공해요? 그렇지 않다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거와 이거를,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정말 명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명궁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한 10년 동안 계속 부려먹으면서 밥 짓고 빨래하고 막 이상한 잡일만 계속 시키고 활 쏘는 걸 안 가르쳐줘. 그런데 100m 정도에 있는 이 표적을 10년 동안 이거 보는 연습만 계속 시키는 거야. 계속 활 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응? 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열받아가지고 내 뭔가 10년 세월, 내 이게 명궁이라는 이 스승 밑에서 내가 잡일만 해주고 이 사람 시다발이나 하다가 나 지금 세월 다 보냈다.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이제 참다 못해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나 저제나 뭔가 활 쏘는 이제 뭔가를 알려주겠지 했는데 안 가르쳐줘. 끝까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스승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저 이제 뭐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려고 했더니 그래 그만 하산해라. 그래서 뭐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 스승이 그랬죠. 저기 관역을 한번 다시 봐라. 그리고 활을 들고 한번 봐라. 그랬더니 관역이 보통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야? 활 쏘는 것보다 그 내가 표적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지금 그냥 우화처럼 하는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대로 이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진짜로 관역을 보면 관역이 이만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10년 동안 이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꼈어. 요만한 관역이 이만큼 보이는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냥 그런 줄 안 거지. 그쵸? 근데 지금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부하고 경험이 쌓이고 물리고 뭐 또 수익도 내고 이걸 반복하다 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남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누구는 막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기대감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막 덜컥 넣었다가 팍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막 60% 70% 돼가지고 막 지금 막 그냥 식은땀이 나는 잠을 못 자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그러고 있지는 않아. 적어도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적어도 그런 허무맹랑한 짓은 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마치 10년 동안 관역을 보고 있었던 그 제자의 어떤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노인들 사이에서 60이면 막내라면서요, 요즘.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이게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걸 하자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더 나아가지 않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차분히 어느 정도 우리 채널 지금 기껏 해봐야 우리 채널이 여러분 제가 이걸 한지 2년이 안 됐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저하고 적어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헛짓거리는 안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은 안 하는 허무맹랑 기대는 안 하는 그런 수준은 도달할 거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한해서는 제가 그런 것도 좀 하잖아요. 단타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잡는 거, 뭐 이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왜 장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공부를 해도 좀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막 똑같은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 10년 된 이 제자처럼 야, 더 이상 니한테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메타 인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런 많은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정보에 대한 내가 판단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